바로 상처는 바람이 잘 통하게 말려야 하고 딱지가 앉아 새살을 돋는다. 이 생각이죠.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 피부과학의 결론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다른 데서 치료받았으면 이렇게 좋아지지는 못했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가 너무 좋아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아마 이 아이는 이렇게 치료하지 않았으면 아마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갔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흉터 없애는 나영쌤입니다. 요리를 하다가 칼에 베이거나 길을 걷다 넘어지거나 혹은 우리 아이가 뛰어놀다 긁혔을 때 피가 먹고 통증이 가라앉고 나면 이런 생각하시죠? 이거 흉터 남으면 어떡하지? 한 번 생긴 흉터는 평생 우리 몸에 남는 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흉터가 남을지 안 남을지는 바로 상처가 생긴 직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늘 피부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로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흉터를 최소화하는 초기 상처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오늘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올바른 상처 관리법을 알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잘못된 상식을 하나 깨트려야 하는데요. 바로 상처는 바람이 잘 통하게 말려야 하고 딱지가 앉아 새살을 돋는다. 이 생각이죠.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 피부과학의 결론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피부세포를 새로운 싹을 틔워야 하는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씨앗을 바싹 마르고 갈라진 흙에 심는 것과 촉촉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흙에 심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빠르고 건강하게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우리 피부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생기면 주변의 피부세포들은 상처 주위로 이동해서 분열하고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촉촉한 환경이 유지되어야만 하는데요. 즉, 상처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흉터 없이 상처가 아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고 있는 상식에 대해 제가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상처가 났을 때 빨간 약 아니면 과산화수소로 소독하지 마세요. 상처가 나면 많은 분들이 소독을 위해서 빨간 약이나 과산화수소를 찾으시죠? 물론 이 소독제들은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나쁜 세균뿐 아니라 상처를 회복시켜야 할 우리 정상적인 피부세포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마치 집에 있는 바퀴벌레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집 전체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 회복을 도와야 할 아군 세포들까지 다치게 만들어서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흉터가 생길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녹슨 못에 찔리는 등 오염이 아주 심한 상처가 아니라면 가장 좋은 소독은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상처 부위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딱지는 흉터의 적입니다. 딱지가 생겨야 새살이 돋는다는 믿음은 오늘부터는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의학적으로 딱지는 피부 재생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지는 상처 부위 진물과 혈액이 공기 중에서 말라붙어 생긴 죽은 세포의 장벽입니다. 피부 세포들은 이 단단한 장벽을 뚫고 나아갈 수가 없어서 그 밑으로 힘들게 기어가야만 하는데요. 당연히 회복 속도는 더뎌지고 그 과정에서 피부 표면은 울퉁불퉁하게 아물게 됩니다. 그래서 딱지는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셋째, 딱지는 제발 억지로 떼지 마세요. 가렵다고 딱지를 떼어내면 이제 막 생겨나던 연약한 새살까지 함께 뜯겨나가면서 더 깊고 진한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려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상처가 생겼을 때 흉터를 남기지 않는 골든타임 관리법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1단계는 세척과 지혈입니다. 가장 먼저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해요. 흐르는 깨끗한 물이나 아니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상처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들을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그 후에는 깨끗한 꺼즈나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5분 이상 꾹 눌러서 피가 완전히 멎을 때까지 지혈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는 수분 환경 조성.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딱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피부 세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약국에서 파는 수분 밴드를 붙여주세요.
약국에서 파는 디오돈, 메디폼 등이 대표적이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밴드는 상처 크기에 딱 맞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사방으로 1에서 2cm 정도는 더 크게 조금 넉넉하게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물을 잘 흡수하고 밴드 가장자리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붙이고 나면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 때문에 밴드가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데 이건 고름이나 염증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잘 아물고 있다는 신호이고 이 진물이야말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최고의 천연 재생 연고입니다. 이 진물 속에 피부를 재생시키는 수많은 성장인자들이 들어있거든요. 따라서 진물이 밴드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 이상 너무 자주 교체하지는 마시고 하얗게 부풀어 오른 부분이 밴드 가장자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이런 경우에만 밴드를 한 번씩 교체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단계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상처 거의 다 아물고 밴드를 뗀 뒤에도 관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는 보통 붉거나 갈색을 띠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그 부위에 멜라닌 색소가 쉽게 침착되어 거뭇거뭇한 흉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처가 아문 뒤에도 최소 3에서 6개월까지는 외출 시에 반드시 재생크림과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은 상처가 비교적 얕고 깨끗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상처가 너무 깊어서 봉합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오염이 심했거나 혹은 초기 관리를 놓쳐 이미 붉은 흉터가 막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홈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한 아이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5살 아이가 저희 병원에 엄마랑 함께 왔는데요. 이마와 미간 사이가 깊이 찢어져서 봉합수술을 받은 아이였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봉합수술을 했으나 흉터가 심하게 남아서 어머님이 우리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평생 이렇게 살 수 없다면서 저희 피부과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처를 분석하고 저희 시그니처 기술인 DNA 진피재생술과 V빔 프리마 레이저, 주베룩, PDRN 등을 이용해서 흉터 치료를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흰 흉터 치료를 위해서 어뷰하고 피놀셀 그리고 미라짓 레이저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심했던 흉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다른 데서 치료받았으면 이렇게 좋아지지는 못했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가 너무 좋아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아마 이 아이는 이렇게 치료하지 않았으면 아마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도 흉터 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치료 시 통증이 심하지 않은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렇게 작은 흉터의 경우 대략 5분 내외로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얼굴이나 보여지는 곳에 생긴 흉터는 되도록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아문 직후에 붉은기가 남아있는 바로 그 시기에 흉터의 종류에 맞는 올바른 레이저 치료를 시작하면 나중에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되돌리기 힘든 깊은 흉터를 최소화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치료의 골든타임이죠. 저희 병원은 전국에 몇 대 없는 최신 혈관 레이저인 V빔 프리마와 흉터의 근본적인 재생을 돕는 DNA 진피재생술 그리고 피부 재생을 극대화하는 고압산소 치료 시스템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들었던 분들에게도 이 최첨단 기술과 저희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치료해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치료가 불가능해 보였던 흉터 더 이상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흉터 안 생기는 초기 상처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흉터 예방의 핵심은 오래된 상식이었던 건조한 환경이 아닌 촉촉한 환경과 상처가 아문 뒤에 자외선 차단입니다. 그리고 이미 흉터가 생길 조짐이 보인다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여 흉터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몸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죠. 첫 순간의 올바른 대처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제가 의사로서 피부과 전문의로서 돕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부디 꼭 기억해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흉터에 새로운 희망을 채우는 의사 고나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